알고 봐. 3월 5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5일 오전 12시 반입니다. 올랐는데 안 올랐습니다. 투항상 발언 그 이후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터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올랐는데 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되돌림을 넘어서 더 떨어졌습니다. 투항상의 발언 이전에는요, 8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맞더니 지금 현재는 8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상황 안 보고 갈 수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소폭이긴 하지만 소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7,400만 달러 정도 또 순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는 그렇다 치는데 더 답이 없는 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투항상의 발언 이전에는 2,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발언 직후 2,50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2,100달러 선마저 내준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 달러 기준으로도 가격이 좀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건 맞지만요. 비트 대비한 가격은 더 안습입니다. 비트 대비 가격은 0.025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으로 회귀를 했고요.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은 올해에만 33%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1780달러를 밑돌면 5400억 원의 온체인 청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청산이 청산을 부르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데스 스파이럴에 빠지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투항상 발언 그 이후를 살펴보자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특히나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그래 오케이. 그런데 아니 왜 도대체 XRP, 솔라나, 에이다가 여기 전략 준비금으로 들어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아예 이 투항상이 전략 준비금을 할 의도가 없다. 그냥 립 서비스로 뭐 그냥 아쉬운 코인들 하나하나 언급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계의 대부분이 왜 전략 준비 자산에 알트코인이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등 크립토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포함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흥부는 노노라는 건데요. 사실 흥부는 노노라는 건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래프에서도 바로 알 수 있죠. 흥분해서 올랐지만 다시 시장이 정신 차린 겁니다. 야, 잠깐만. 트럼프 발언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매크로겠네. 지금 현재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 멀리 떠나간 시장에 돈이 마르는 상황. 그렇다면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는 비트코인은 좋을 게 없는 거네. 라고 정신을 차렸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TD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준비금 발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첫 버전 포스팅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와 이더조차 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얘긴 뭐다? 트럼프의 포스팅이 조율을 거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매수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립 서비스에 그쳤으니까 과민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TD코인이 조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뭐 럭키비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는 이 트럼프 준비금 계획만으로도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긍정 회로를 돌렸습니다. 사실 연방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요.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고 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만약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겠죠. 이 와중에 다른 나라 어떨까를 보자면요. 일단 뭐 여러 나라들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준비금,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준비금은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셈이죠. 그리고 가장 사실 눈길이 가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면 과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비트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자산으로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들고 있는 나라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 나라도 역시나 중국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2019년 채굴업체를 중국에서 내쫓으면서 사실상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식의 정책을 보여왔습니다. 공개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에 대한 태도를 전환한다
라는 거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업계에서는 많이 나온 얘기가요. 중국도 역시나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에 대항하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 의존도를 완화하려면 탈달러화 전략을 추진해야 됐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남은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그 크립토 전반적인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제자리를 찾은 이유는 뭐냐? 바로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서요. 실제로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일단 관세 뉴스 무조건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도입되고 있는 관세를 보자면요. 일단 중국은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부과 진짜로 한다라고 합니다. 3월 4일부터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다 추가로 10%를 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10% 부과가 되는 셈이죠. 계획된 관세로는 알루미늄 및 강철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3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퍼센트가 4월 2일, 외제차에 대한 관세 역시 4월 2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관세 뉴스는 무조건 팔로우업 해야 될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있는 주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일단 3월 7일에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 있죠. 이건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일에 미국 CPI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관련된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14일에는 미국 정부 임시 예산안이 만료됩니다. 만약에 공화민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셧다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셧다운 관련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GTC 2025가 열립니다. 사실 엔비디아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울고 웃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20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주요 코인 이벤트만 추려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 7일에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있고요. 관련 업계 인사들이 모이고 있고요. 거기 이 서밋에서 트럼프가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6일에는요.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CFTC 포럼이 있다라고 합니다. CFTC나 SEC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0일과 14일에는 상원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21일에는 SEC가 첫 번째 암호화폐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FTC나 SEC가 또 각자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크립토 지능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우리 시간으로 22일 SEC 첫 원탁 회의를 보자면요.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주제로 삼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증권성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SEC와 갈등을 빚었던 프로젝트들이 뭔가 이제 규제 명확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면서 알트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요, 이 첫 번째 세션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비트 걱정은 안 되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좀 걱정이다 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래티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사명을 바꾼 새로운 이름입니다. 한번 주가 차트 볼까요? 최근 1년입니다. 와, 트럼프 취임 전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림을 했습니다. 최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나 여러 크립토 차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스트래터지가 단일 주체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을 기준으로 49만 9,096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돈이 많아서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라요. 빚을 내서 비트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둠스데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3차 불장이 꺼지는 트리거가 바로 스트래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만약에 스트래터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에 팔아야지 손해보고 팔지 않는 가격이 될까를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수한 2월 중순에 매수한 매수 단가가요. 97,514달러입니다. 자, 요 가격으로 치자면 지금 현재의 가격을 감안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을 팔면 스트래터지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워낙 싸게 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 매수 단가를 다 합쳐서 본 평균 매수 단가는 66,357달러입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아도 이전 고점인 69,000달러 수준까지 밀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대충 7만 달러 선을 깨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스트래터지의 평균 매수 단가는 우리가 우려하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라는 수준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팔아도 스트래터지 입장에서는 사실 손실을 보지는 않는 안전한 매수 단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이 뭐냐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을 내서 비트를 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스트래터지가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고 있는 자산,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팔아서 빚을 갚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 블룸버그가 정리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전환사채 관련 정리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슈 데이트 발행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머추리티 보면 이게 만기일이 언제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표상에서 보자면 27년 2월에 만기가 오는 게 가장 빨리 만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27년 2월이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거 맞죠? 혹은 27년 2월이면 금방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전환 가액을 보자면 143.2달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140달러까지 오르면 여기서 또 한 30%, 50% 떨어져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안정권에 있다. 가격이 전환가액이 지금 현재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뉴스인데요. 1월 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이 채권을 사간 사람들한테 우리 27년 만기 전환사채 아까 여기요 요거 10억 5천만 달러 되는 이 전환사채를 다 상환해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2월 24일까지 원금을 100% 상환해 줄게요. 혹은 주당 약 142달러의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주가가 250달러가 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원금을 받아가는 것보다는 쿠폰도 제로예요. 원금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으로 바꿔서 들고 가는 게 훨씬 이익이고요. 실제로 2월 24일까지 전액 다 주식으로 들고 가서 이 10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빚은 모두 상환이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걸 전환사채를 사간 사람들이 그 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요 빚은 10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빚은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전환사채 만기 중에 가장 빨리 돌아오는 건 28년 9월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전환 가액은 183.2달러라서 현재 주가 수준보다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수준이다 라고 하면 설상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해도 아직은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28년 9월 과연 지금보다도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져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환사채가
않을까? 혹시라도 상환 위협에 따라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난주 알고란을 방문해 준 박상혁 디지털 에셋 기자가요, 스트래터지와 관련된 또 다른 우려 요인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박상혁 기자가 준비한 내용을 볼 텐데요. 제목이 살벌합니다.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매도할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를 스트래티지가 직접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25년 1월, 그러니까 올해부터 미국의 가상자산 회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뭐 그래서 회계 기준이요? 네, 네. 기존에는 무형자산으로 가상자산이 나타내졌기 때문에 그 음, 무형자산을 기준으로 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회계 방식에 대해서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형자산으로 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가상자산을 원가에 매수를 했을 때 그 원가 기준으로 회계 기준이 적용되게 되는데, 어, 네, 기존 이 무형자산 때는 가상자산 원가 기준에서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음, 하락분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실적이 좋아도 가상자산 이 가격 상승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그 상승분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15일 이후에 시작된 회계연도, 음. 그게 이제 2025년 1월 그쵸? 1일이거든요. 네. 예, 그때부터 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을 공정가치로 바꾸겠다. 그럼 이제 공정가치로 새롭게 적용되면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분에만 기존에는 적용을 재무제표에 반영이 했다면, 됐는데, 이 공정가치로 바뀌게 되면은 상승분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제일 수혜 볼 수 있는 기업, 딱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는 기업이죠. 스트래터지. 예. 예. 네, 스트래티지가 바로 이제 떠오르게 되실 텐데요. 네. 실제로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이거 스트래티지한테 엄청나게 호재다라고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기대를 탁 깨버리는 보고서가 이제 네. 나오게 된 거죠. 네.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음. 2월 18일이었죠. 실적 발표였죠. 네, 시적 발표하면서 10K 보고서를 따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롭게 적용된 회계 기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공정 가치로 새롭게 회계 기준이 적용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2년 전쯤에 새로 시행된. 바이든 네. 행정부 때 시행된 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사실상 우리한테 인식된 거는 뭐 배터리나 친환경 쪽에 대한 뭔가 뭐 보조금을 준다는데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때 뭐 반도체나 이런 데 네. 엄청나게 투자가 육성되고 관련 법안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법도 그 법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스트래티지는 이 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어떤 불리한 점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불리한 점이 있어요? 네. 스트래티지만 영향을 받을 거는 없죠, 사실. 네네. 네. 근데 문제는 음. 이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자체가 비트코인을 워낙에 많이 갖고 있고 이 어떤 수익의 대부분도 지금 비트코인에서 난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그쵸?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재무제표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됐을 때 재무제표에 상승분도 반영이 된다라고 그쵸? 했을 때 스트래티지의 이 원래 2024년 이전에 적용됐던 가치보다 2025년 이후에 적용될 가치가 훨씬 높다고 지금 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2024년에 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상승했고 실제로 지금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수 단가가 한 6만 달러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뭐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하락해서 8만 4천 언저리니까 그래도 많이 오른 거죠. 그래도 수익인데 그러면은 본인 그 자사의 그 매수 원가보다 훨씬 더 지금 가치가 높아진 상태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평가 가치가. 이익이 난 상태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게 뭐냐? 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니까 법인 대체 최저세율 15%가 있더라. 근데 법인 대체 최저세율. 네, 법인 대체 최저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하한선이 15%로 적용됐다. 네네. 근데 미국 국세청 자료를 보면은 미국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21%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최저세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저세율 15%보다 음. 높은 거잖아요, 오히려. 네. 예, 6%도 높은 거잖아요. 음.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그쵸.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나쁠 게 있나?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뭐 음. 미국 변호사분들이나 음. 뭐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 네네.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21%라고는 하지만 뭐 세금 감면 혜택이나 공제 혜택 등으로 인해서 음. 15%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래요. 음. 근데 이거를 세금 공제나 이런 거 빼고라도 음. 15% 하한선을 15%를 적용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법인세율 최저 음. 하한도라고 음. 하고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이제 15% 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리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공제를 다 해도 어쨌든 간에 15%는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연평균 재무제표 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인데, 네, 맞습니다. 네. 10K 보고서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새로운 재무 어. 적용에 따라서 음. 공정 가치로 매겨지게 되면은 1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과거 재무 그 제표 그 회계 기준에 따르면 스트래터지는 돈을 못 버는 회사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소득이 10억 달러가 안 되니까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만약에 시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회사 자산이 소득이 늘어난 거니까 재무제표상 수익이 늘어난 거니까 그게 이제 10억 달러를 넘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소위 말해서 그간에는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냈는데 네.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네. 안 팔았잖아. 평가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이익,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어떻게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지금 미실현 이익이란 건 뭐 흔히 말하는 일단 먼저 말하면 그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맞아요. 예,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팔았는데 네. 수익이 아직 실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지? 근데 이 미실현 이익 세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다른 나라도 계속 몇 년 동안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음. 문제는 10K 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약간 믿기지가 않아서 본문을 봤는데 네네. 예, 직접 이렇게 스트레치가 10K 보고서에서 새 회계 기준으로 미실현 수익 비트코인이 소득으로 포함되면은 법인 대체 최저세율을 적용받아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비트코인이 세금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살짝 궁금한 게 네. 지금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상황인 거예요? 예, 될 수도 안 될 수도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그 보유한 거에 비해서 현금이 많이 없다고 거의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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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세금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15% 내라라고 한다면은 그 현금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럼 비트 네.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거야?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에? 실제로 그래서 10K 보고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 세금 내려고 비트코인 판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까지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사실 이게 이제 빚을 내서 이른바 이제 전환사채를 땡겨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거라서 사실 전환가액 이 정도만 따졌거든요. 그 전환가액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260달러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전환가액을 보면 빨리 돌아오는 게 27년 말 기준으로 140달러인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주가가 떨어지겠냐 설마. 그러니까 이게 그 전환사채 요거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 내려고 비트코인 판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스트래티지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원상회복했죠. 돌아왔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네네. 예, 그게 약간 이런 이슈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지금 낼 수도 안 낼 수도잖아요. 그죠, 가능성이죠. 네. 네,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약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될 수도 안 될 수도 앞으로 이제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앞으로 논의는 일단 그 외신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올해 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네. 스트래티지가 법인 대체 최저세율을 2026년부터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일단 25년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26년부터는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네, 의미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아, 그러면은 약간 이게 문제가 가시화되는 거는 이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때까지도 뭐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스트래티지가 정말로 비트코인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 일부 댓글로
뇌피셜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뇌피셜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사안인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래터지 입장에서도 이런 세금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의 우리로 치자면 뭐 분기 보고서 아니면 연간 보고서를 우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10K라는 보고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이런 회사의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스트래티지 자체가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든 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인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래터지는 보고서에다가 이런 우려까지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10K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음. 뭐 그중에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보는 그런 보고서니까요.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 중 하나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전환 사채를 통한 뭐 세금 확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올해 중으로 아무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지금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행정부인데, 미국 기업이 이렇게, 세금 이슈로 어떤 큰 문제를 겪는다라는 거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봤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서, 그렇죠. 네. 더블로 보도대로라면은 올해 중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제 생각엔 올해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논의는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은 시나리오인 걸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팔면 이런 이제 팔 수도라는 물음표에 대해서 안 팔 거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팔더라도 뭐 이렇게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